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드맨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조세프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또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원우 씨도 잠깐 이야기했던 장면인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화 속에서 리건이 연극 중에 극장 후문으로 나와서 잠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람에 문이 닫히면서 네. 정말 예기치 못하게 그렇죠. 가운이 이제 입고 있던 가운이 그렇죠. 그 연극 의상이죠. 그게 이제 문에 껴버려요. 껴가지고. 근데 그게 다시 안 열리는 거야. 네, 맞아요. 문이 열리지 않아서 리건이 이제 가운을 벗고 브로드웨이 거리를 팬티만 입은 채 이제 활보해서 맞아요. 극장 정문으로 돌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그래도 꽤 길게 나와요.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이 장면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우 씨 생각부터 먼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팬티바람으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걸 다 촬영당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게 또 대박이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바이럴이 저는 또 리건의 활동에 또 나쁘게 작용하지 그렇죠, 않고 맞아요. 예기치 않은 미덕이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된 거예요. 리건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극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극장으로 다시 들어온 순간부터 또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연기가 되게 좋아요. 또 이 연기가 뭔가 이렇게 작두탄 것처럼. 맞아. 그래서 저는 인생의 비극과 희극이 좀 맞물려 있다. 그거를 어차피 의도된 비극은 비극이 아니고 예기치 않은 그야말로 의도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또 한 사람의 이런 어떤 인생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연한 사건들을 네. 좀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하죠? 좀 풍자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어요. 조이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대체적으로 되게 비슷한 결인데요. 이 영화에는 이제 풍자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비평가인 그 타바사라는 여자랑 리건이 이제 논쟁하는 장면도 있어요. 거기서는 배우와 비평가의 약점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서로가 막 공격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되면서 그 양자가 갖고 있는 논리적 약점을 관객이 그냥 다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있는데 프리뷰 공연에서 이제 무대에서 연기 중에 진짜로 술을 마시던 마이크,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리건 톰슨, 이제 마이클 키튼이 그 술을 물로 교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이크가 거세게 막 항의를 하다가 공연을 그냥 아예 끝내버려요. 공연을 망친 적이 있어요. 이 장면 역시 작품성이나 예술성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랍게만 하는 이 파격만 남은 공허한 자극 위주의 어떤 예술계의 풍토를 풍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브로드웨이를 활보하는 장면도 이런 풍자적인 요소가 있다. 흘러간 스타이긴 해도 이 장면에서 대중은 버드맨이 곧 리건 톰슨인 걸 이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건 톰슨이 지나가니까 막 버드맨이라고 막 다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건 리건의 인지부조화죠. 리건은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 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중에게 리건은 잊히지 않았던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 리건이 기억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중은 버드맨으로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십을 원하는 거고 그냥 그런 인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리건만큼 버드맨이 비중이 있는 게 아니지, 대중에게는.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풍자적이고 냉소적으로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영화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모든 인물들이 다 같이 이제 공허하고 좀 외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삶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관객들이 좀 제 나름의 생각을 각각 할 것 같은데, 그때 어쨌든 연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은 그 답으로 이 다음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우 씨가 말씀하신 명연기죠. 리건이 팬티바람에 브로드웨이 지나서 관객석에서 이제 연극의 피날레 씬을 이제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건의 모습이 부질없는 인기나 명성도 아니고 그냥 벌거벗은 가운데 그냥 팬티바람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죠.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제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운을 벗고 있든 뭘 하고 그쵸. 있든 간에.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라는 이름이 광대한 어떤 길이잖아요. 네. 그 길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광대한 길에 막 운집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삶의 생은 필경, 그 길에 서 있는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길에 혼동하지 마라. 넓은 길에 서 있는 걸 혼동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는 내 존재가 중요하다. 네. 그게 오늘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자연인 그대로의 리건 톰슨이 그 영화 속의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한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병이 연기를 막 불을 뿜거든요. 맞아. 그게 막 전해지는데, 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주 광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매우 미시한 하나에서 결국 내 인생의 존재는 내가 찾아가는 거구나. 내가 정말 집중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에 정말 집중해라. 그게 결국은 의미를 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게 뭐 저는 영화의 의견은 아니고 네. 저의 그냥 해석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본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저는 뭐 늘 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리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계기로 좀 바뀌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뭐 뒷부분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질문 드릴, 바로 부연해서 질문 드릴 내용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그럼 바로 네, 넘어가 뭐 볼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영화의 결말이 좀 제법 열린 결말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영화 중반이 지나면서 리건이 이제 하늘을 나는 씬에서 네. 이미 건물에서 추락사를 했다 라고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다 상상이다 네.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좀 다소 급진적이라면 최소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네.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코가 날아간 상태에서, 부러진 상태에서의 리건은, 그때 리건이 이제 창문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암시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리건이 죽음을 택한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어요. 네. 이 부분 중에서 원우 씨는 어떤 결말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네. 그걸 좀 열어놓은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그 딸의 반응도 재밌었던 것 같은 게, 싱긋 웃죠? 네,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리건이 몸을 던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는 그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웃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의도가? 그래서 이제는 그 버드맨의 이제 그 화면이 이제 딸에게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버드맨이 딸에게 전이 됐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딸에게는 좀 다른 모습일 수는 있겠죠.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가 그 딸에게는 인생의 전성기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빠가 있으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많은 혜택을 줬을 때 나에게 그늘이 되어줬었던 그 시기가 사실 좋았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새로운 버드맨이 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고, 저는 약간 초탈한 모습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리건의 경우에. 네. 이제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인기며 명성이며 인정이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이제 안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우연한 사건에 의한 팬티바람 그 바이럴로 인해서 되게 좀 도움이 됐고, 네. 그 계기를 통해서 막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연극의 열연으로 연결되면서 그게 이렇게 뭐 그 평론가들한테 좋은 호평을 끌어내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어차피 내가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되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코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붕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버드맨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의도와는 관계없다.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서 된 거. 너가 애초에 그 버드맨으로 인기를 얻은 것도 너가 뭘 잘해서 막 엄청난 실력으로 인해서 그거 된 것도 애초에 아니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알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욕망과 집착과 이런 것들로부터 초탈한 모습을 전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감상으로, 물론 지금 이 해석이 되게 막 이렇게 면밀하게 막 모든 톱니바퀴가 다 맞는 해석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원우 씨의 감상으로. 네, 했던 것 같아요. 조세프님은? 저는 건물 옥상에서 하늘을 나는 씬에서 리건이 죽었다는 주장은 뭐 일면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다
생각은 좀 하는데 마지막 결말씬에서 리건이 죽음을 택한 것으로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되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리건이 내면의 버드맨을 극복했다. 진정한 버드맨이 아니라 버드가 되었다 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그 불새가 영화 처음과 끝에 수미상관으로 나오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버드맨한테 이제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면의 버드맨을 이제 극복했다, 리건이. 그걸 이제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앞 장면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안녕하기 전에, 인사하기 전에 엠마 스톤이 리건한테 이제 라일락을 전해줘요. 근데 리건은 이제 연극에서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총을 쏴가지고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향을 맡지는 못하지만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향기는 부재하지만 사랑은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리건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다시 조금 환원하면 아빠는 부재했다라고 느꼈지만 다른 아빠의 부재를 통해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딸 역시도 그 냄새가 나지 않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아빠가 꽃을 아름답게 느끼듯이 내가 아빠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했어도 아빠의 사랑은 있었구나 라는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상징해주는 시퀀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영화를 읽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은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부박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얽히고 설키면서 개별적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구나. 이거는 관념 속에 있는 그냥 어떤 한 인물, 그냥 부양되어 있는 한 인물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필연적으로 존재가 확인되는구나 라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 아닐까. 그러니까 독립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관계를 맺을 때 사실 그 존재는 더욱더 도드라질 수 있다 라는 걸로 저는 사실 읽었어요. 물론 이거는 저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완성된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삶을 그냥 정말 열심히 경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 경주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연대라는 것도 있고 유대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갈등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또 때때로 보완되면서 내가 해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게 없이 그냥 계속 관념 속에서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버드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라는 해석으로 저는 계속 이 영화에 뭐 한 두세 번 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됐는데, 그 다르게 이제 보신 분들이나 이건 뭐 저만의 프레임이니까 일단 각자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해석들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타르나 버드맨이나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선정했던 이유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급전직하하는 그 단차의 감정이 어떤 걸까를 한 번씩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 영화 두 편 하면서 느끼신 뭐 일단 종합적인 감상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맺은 말 있으세요, 원우 씨?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가 되게 이 두 편의 영화의 조합이 저 되게 흥미로웠고 생각보다 영화 두 편을 잘 골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더 좋아하는 영화는 타르고 뭐 흥미롭게 봤지만 이렇게 이 영화의 관점이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서는 버드맨 쪽에 좀 더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오늘 발굴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게 막 그 성공과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성공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그냥 소란스러운 거에 불과한 걸 수 있어. 그냥 큰 소란이야. 소유다. 사람들의 그냥 바이럴 그냥 봤잖아 그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시끌벅적 하다가 또 사그라드는 거야. 근데 그 소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기도 하고 뭐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처음에 영화 봤을 때도 생각났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킴 카다시안이라고 하는 네네네. 킴 카다시안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SNS의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에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페리스 힐튼의 친구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이고 대참사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또 아주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회 비슷한 게 된 거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영상을 찍거나 막 그 영상이 유출된 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냥 우리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세옹지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연기력이 좋은 배우, 실력이 좋은 비평가 알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보면은 다 그냥 부박한 인간들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조금 매우 냉소적이고 풍자적이지만 또 묘하게 위로가 되는 그렇죠. 게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타르나 버드맨이나 제가 원우 씨가 타르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지 않다가 네. 이번에 이제 발굴하면서 보게 됐는데 네. 마지막 장면들이 전 다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르에서 리디아 타르가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네. 클래식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뭐 아류로 혹은 뭐 게임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그 정통성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변질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결국 연극에서 마지막 그 팬티바람에도 자신의 어떤 열연을 다했던 리건 톰슨의 모습, 이게 결국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변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매우 건강한 해석이지만 그게 어쩌면 저나 원우 씨나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뭐 단차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추락을 경험할지라도 당신이 꼭 붙들어야 할 뭔가 당신만의 비빌 언덕은 결국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공통적으로 영화가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를 얻어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많은 인정 욕구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두 편의 영화가 다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감상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되게 좀 건전한 메시지를 맞아요. 송출하고 있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편의 영화가 참 잘 골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만약에 한 편 정도를 더 더한다면 뭐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미스터 브래드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정도를 또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영화는 또 뭘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않았고 뭐 고민 중인데 한번 또 좋은 영화를 골라봐요. 좋은 영화를 골라보고 또 동시에 저희 그 댓글이나 이런 데다 남겨주셨던 영화 중에서 오래 묵혀뒀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오디오 클립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들을 저희가 약속을 했었으니까 올해는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을 아마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묘한 암시를 남겨놓으면서 오늘 녹음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좋습니다. 보시죠. 다음 시간에 다시 나타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